자, 다음에 두 번째. 자, 대체 커피와 관련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위에 나온 그 비건 식품처럼 이 대체 커피가 만들어졌다, 나온다. 제가 그 기사 읽었어요 라고 설명한 적 있죠. 와, 지금 폴리님, 스텔라님, 마유님 이모티콘 너무 귀엽네요. 저 이제 봤어요. 이모티콘 사용하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듣기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듣기에서 여러분들 자주 틀리는 이 대화 전의 내용 찾는 거 나와 있네요. 먼저 이것도 추측하고 듣기 들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2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 내용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먼저 문제 확인하시고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원두 없는 커피의 풍미가 이렇게 높았다는 사실이 꽤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원두 없는 대체 커피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앞서 언급했듯 식물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커피의 등장은 기후위기와 관련이 높습니다. 비교적 서늘한 곳에서 재배되는 커피가 지구온난화에 따라 재배지를 잃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급격한 원두 생산량 감소와 원두 가격 급등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호주 기후연구소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커피 재배지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커피 생산지를 좀 더 서늘한 고산지로 옮겨가며 산림 황폐화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대체 커피가 크게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원두 없는 커피의 풍미가 이렇게 높았다는 사실이 꽤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원두 없는 대체 커피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앞서 언급했듯 식물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커피의 등장은 기후위기와 관련이 높습니다. 비교적 서늘한 곳에서 재배되는 커피가 지구온난화에 따라 재배지를 잃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급격한 원두 생산량 감소와 원두 가격 급등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호주 기후연구소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커피 재배지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커피 생산지를 좀 더 서늘한 고산지로 옮겨가며 산림 황폐화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대체 커피가 크게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주로 2번의 답은 지금 채팅창 올라오는 답 보면 1번으로 대부분 다 고르셨는데 이 1번 문제에 대한 답이 좀 나뉘네요. 3번 또는 4번으로. 자, 여기서 보면 이 대화 전의 내용이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먼저 나온 말에 집중하자.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말 잘 듣자. 이것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답 확인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답 올리신 것 같아서 1번의 답은 2번이고요. 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맞추신 분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1번이 왜 2번이 답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 여자가 한 말을 보면 여자 말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사실, 이렇다는 사실이 꽤 흥미로운데요. 이렇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이 꽤 재밌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앞 내용, 이 대화 전의 내용으로, 알맞은 거 고를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말에서 어떤 표현이 나와요? 앞말을 또는 앞 내용을 정리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 부분에 이 대화 전의 내용과 관련한 말이 있죠.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렇다는 말이군요. 이렇게 다시 확인하는 질문. 그럼 이렇다는 것이죠? 이것도 확인하는 말이 되고요. 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다는 사실이 앞에서 한 말 내용이 이런 사실이 돼요. 이런 사실. 이렇다는 것 맞죠? 분명하죠? 이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주는 말이 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그래서 어떤 말하고 있어요? 앞 내용 보면 원두가 없는 커피 풍미가 이렇게 높았다. 이렇게 뭐예요?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이런, 그런, 저런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럼 앞 내용에서는 원두 없는 커피의 맛, 풍미는 뭐 음식에 대한 냄새, 맛, 느낌 이런 걸 다 풍미라고 하죠. 커피의 맛이 높았다라는 거니까 커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커피가 맛이 좋았다. 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사실이 정말 재밌네요. 흥미롭네요. 커피가 없는데 커피로 만들지 않는 커피가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라고 말하고 다음에 여자가 그렇다면 이 다음 앞 내용 다음에 연결될 내용이 도대체 이런 대체 커피가 왜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신 것에서 보면 대체 커피가 다양한 식물 폐기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정보는 이 뒷부분에 나왔어요. 식물 폐기물 원료로 하는 커피가 등장했다? 이거 왜요?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4번, 대체 커피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주목받고 있다. 뭐 맛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말은 있지만 이런 내용은 앞부분에서 볼 수 없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풍미가 이렇게 높았다는 사실 흥미롭습니다. 뭐요? 맛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대체 커피가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2번이 답이 될 수 있겠죠. 물론 3번 고르신 분들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3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식물 폐기물 원료로 하는 커피 등장 무슨 말이 있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라는 연결 표현이 있었죠. 이 앞서 언급했듯 어떤 경우였어요? 자,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 앞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다시 말할 때, 다시 앞 내용을 꺼낼 때 앞서 언급했듯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의 내용에서, 앞의 내용에서 식물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커피, 이 커피는 원두가 없는 커피는 앞 내용 중에 있어요. 대체 커피는 식물 폐기물을 원료로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문제 자체가 물어보는 내용이 앞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대화 전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지금 시작하는 이 대화 바로 이전에 무슨 말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때 바로 전에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표현.
이렇다는 사실, 뭐뭐 했다는 것이 어떻습니다. 뭐뭐 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부분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내용이 앞 내용 이런 내용일 거예요. 대체 커피가 있는데 식물 폐기물 원료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 직접 사람들이 마셔보게 했더니 맛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여자가 와 식물 폐기물을 원료로 만들어졌으면 진짜 커피콩이 사용되지 않는 원두가 없는 커피인데 그 맛이 이렇게 좋았다는 것. 그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라고 연결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스텔라님 단어 많이 몰라서 그래요. 라고 하셨는데 모르는 단어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모르는 단어는 질문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두라는 것은 커피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그 원래 재료. 자, 커피를 갈기 전에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거 이렇게 볶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부어서 우리가 커피를 만들잖아요. 이거 원두라고 합니다. 뒤에 내용 단어도 좀 뒤에 답 확인하고 이어서 볼게요. 자, 다음에 들은 내용과 같은 것 고르세요. 라는 거 보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답은 1번인데 커피 재배지가 산림 파괴를 일으킨다.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여기 커피 생산지, 커피를 만드는 곳, 커피 재배지, 커피 생산지죠. 커피 생산지가 옮겨갔더니 고산지, 더 높은 장소, 높은 산을 고산지대라고 합니다. 여길로 옮겼더니 산림 황폐화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산림 황폐화라는 것은요. 산림 파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 황폐화, 산림 파괴. 자, 보통 여기 나오는 산림은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 나무가 있는 숲, 산이나 나무, 풀들이 있는 이런 숲을 우리는 산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황폐화라는 것은 이 숲에 나무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만드는 것을 황폐화라고 해요. 황폐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산림 황폐화라는 것은 숲에 아무것도 없이 흙만 있도록 만드는 것을 황폐화, 산림 황폐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 파괴, 산림 황폐화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답은 1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답 볼게요. 자, 2번. 커피 소비 확대되면 이것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위에서 대체 커피 등장하게 된 배경, 무엇 때문에, 무슨 원인 때문에 커피 등장했어요? 물어봤죠. 여기 나와 있죠. 기후위기 때문이에요. 지구온난화가 되니까 커피가 재배지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입니다. 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커피 소비가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지구온난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커피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커피 재배가 줄어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답이 아닌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바뀌었어요. 다음에 3번. 커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대체 커피 개발되었다. 대체 커피 왜 만들었어요? 무슨 목적으로 대체 커피 만들었어요? 등장 배경 뭐였어요? 기후위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었죠? 기후위기 때문에 커피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재배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커피 마실 수 없으니까 커피 대신 마실 수 있는 대체 커피 나왔어요. 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커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대체 커피가 나온 게 아니라요. 위에 나온 것처럼 커피가 줄어들고 있어서 점점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재배지가 없어지고 있어서 대체 커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4번 커피 재배지 원래 비교적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원래는 처음부터 라는 뜻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었죠. 자,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커피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커피 생산지를 좀 더 서늘한 고산지대로 옮겨가고 있어요. 커피 생산이 줄어드니까 좀 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라는 말이 있어서 원래 처음부터 높은 고산지대에 커피를 재배하는 건 아니었겠죠? 자, 여기서 4번 틀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스텔라님 시험 때 단어 많이 모르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단어 많이 모르면 사실 문제 풀기가 힘들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픽 공부할 때 문제에서 모르는 단어라던가 모르는 표현들이 나오면 그 단어들 좀 찾아서 보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와 관련된 돼서 단어를 아예 모르면 추측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어 한번 볼게요. 아까 원두는 한번 봤고요. 식물 폐기물 한번 볼까요? 원료 이것도 한번 보고 또 재배지 그리고 아까 황폐화는 설명했었죠? 산림 황폐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까 원두는 커피콩이었고요. 두 번째 식물 폐기물. 보통 폐기물이라고 하면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의 쓰레기, 식물의 부분 중에 버리는 부분, 이걸 식물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뭐 토마토, 과일들 먹으면 껍질 같은 거는 다 버리잖아요. 껍질이나 씨 같은 거 다 버리죠. 이렇게 버리는 부분, 뭐 껍질이나 씨, 뭐 줄기, 가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식물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재배지도 한번 볼게요. 재배지. 식물을 키우는 땅. 이걸 재배지라고 해요. 재배하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작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 있죠? 이런 것을 기르다, 키우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배지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을 키우는 땅, 기르는 땅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산림 황폐화는 산림 파괴라고 말씀드렸어요. 산을 파괴하는 것, 뭐 나무도 자르고 풀도 베고 그래서 흙만 남은 산 이런 상황일 때 노랗게 흙만 남은 산을 우리는 산림 황폐화, 산림 파괴라고 말합니다. 티벤 매팅은 해바라기 껍질이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런 껍질, 씨, 줄기 이런 부분을 다 식물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옥수수 같은 것도 옥수수 그 알맹이는 먹고 우리들이 그 옥수수 그 뼈 있죠? 줄기 부분 뼈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이게 옥수수 이렇게 있으면 이런 껍데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옥수수 이렇게 알은 우리가 먹고 이 중간에 심 있잖아요. 이 심도 버리죠. 이런 것들 다 식물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쓰레기는 폐기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